공수처가 생겼는데 처음에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저희들도 봐도 뭐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뭔가 탈원전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뭔가 계속 그 약간 비판적인 발언하면서 차별화하려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내가 마무리하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따라서 이거 저희 눈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신 언론도 계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것은 꼭 이재명 후보님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윤석열 후보님이나 다른 정당 후보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님들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본인의 비전과 희망으로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자기 이 정부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대선 전국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논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아니라 더 잘한다. 그럼요. 이렇게 가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뒤집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것 중에 그 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제일 먼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차기 정부가 할 일이고요. 또 이것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런 방향성을 후보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상황이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가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면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때까지는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냥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회가 바꿔주지 않는 한은 그걸 어떻게 차기 주자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자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걸 따를 수 없잖아요. 국회가 룰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약간 불편한 뭐 부동산 경우도 그랬고 이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를 계속 밝히면서 가는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는 더 잘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아니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또 야당 후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차별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부동산의 하향 안정이라는 것은 여야 할 것이 똑같은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향 안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각자 지금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뭐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것이 정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돼야 효과가 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 정책을 당장 국회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관점에서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아주 중립적이고 그리고 그 잘 관리되는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뭘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의 정책이 계속 나와서 이게 혹시 관권 선거 아니냐, 금권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여당 후보한테 너무 잘해주려는 거. 그리고 전에 장차관 쪽 부처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저 어쨌든 그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도 없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처가 여당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부처가 이때쯤 되면 장기적인 자기 부처의 과제를 다음 정부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것마저도 오해가 있을까 봐 김부겸 총리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거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여야의 공이 다 전달하겠다. 이미 천명했고 그래서 전달을 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어떤 선거 개입이나 의혹 살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부가 뒷받침한다 하셨는데 방금 그 전 질문은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 막 얘기하면 정부가 청와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가 최근에 네, 이제 네, 네. 그 터지고 있는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으로 도입한 공수처가 지금 자꾸 뭐 정치 사찰 논란에 휩싸이고 또 하는 수사마다 다 예, 희한하게 뭐 망가져버리고 이런 희화화되고 그리고 있죠. 황제의 네. 의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는 지금 흐지부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의 이 수사 이쪽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없습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도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고 뭐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다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그냥 네. 제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보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박범계 장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축구팀이 하나 창단이 됐는데 네. 창단 첫 해 우승컵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네.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그래서 정말 한 30년 어떤 수건으로 공수처가 생겼는데 처음에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저희들도 봐도 네. 아, 뭐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점차 이 팀이 창단이 됐으면 다음엔 나아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질 거다. 공수처가 본래의 기능대로 잘 돼 가기를 뭐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엊그제 공수처장이 설명한 통신 사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수사의 기법은 우선 통신 기록을 주요 범죄 피의자가 있으면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을 줘야 합니다. 네.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면 통화한 사람이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만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판사, 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하다 보니 이 통화한 사람들이 언론인까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네. 공수처가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 뭐 언론인, 네. 뭐 사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합법적인 기본적인 불가피한 수사 기법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하고 그것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리고 네. 자, 우리 경찰이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과학기술부가 1년에 2번 통계를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발표된 기록을 보면 경찰이 180만 건을 했고 검찰이 60만 건, 그 국정원이 1.6만 건, 그리고 기타 특사경이 6만 건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135건을 조회했습니다. 예, 이것이 통신 사찰일까요? 필요하다면 아마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통신 사찰이다라고 정치적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 자체를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문 대통령께서 대장동 의혹 좀 더 철저하게 윗선이 있는지 몸통이 있는지 수사하라. 그리고 안 되면 특검하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라는 엄명을 내리신 바 있고요. 일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검찰의 수사를 믿고 신뢰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특검은 네. 국회가 네. 합의해서 요청할 사항이지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검찰의 수사를 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서면 네. 또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가 특검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뭐 그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
야당 대선 후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었고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윤 총장님 할 정도로 네, 네.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그 갈라쓰게 되죠. 근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결국 야당의 대선 후보를 키워준 결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윤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그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거야말로 뭐 제가 주어진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면 네. 네, 좋습니다. 매뉴얼. 예, 그런 대통령 후보님들의 각각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가 여기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매뉴얼 밖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을 안 벗어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이례적으로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물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신 것도 있고 한데 사람들 일부에서는 가족 비리, 직근 비리가 없었던 게 가장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여론조사에 일비하지 않겠다는 모범 네. 답안이 있습니다만 네. 그것과 함께 네. 나름대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코로나를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아, 네. 코로나. 예, 코로나 위기 때 어떤 현 집권 세력에게 대통령에게 국민이 힘을 몰아주고 이걸 잘 극복해 달라라고 그렇게 국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조금 혼선도 있었지만 그걸 기민하게 또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대통령에게 또 믿음을 준 것도 있고 네. 또 지금은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이 오늘 확진자 수가 한 50만을 넘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 한 20만씩 가고 네. 예. 이것은 오미크론이 어떤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도 곧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거든요. 네. 이런 오미크론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병실 확보를 정말 뭐 압도적으로 하라라는 지시를 좀 하고 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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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가오는 불안에 대해서 좀 힘을 가지고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예. 뭔가 예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예, 분석을 예, 하고 예. 다만 제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평가를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화자찬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계실 양산에 있는 이제 사저를 짓고 계시던데 네. 그러면은 퇴임 후에는 이제 거기로 가시는 걸로 글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임기 마지막 날까지 말년이 없는 정부다 네. 네. 이렇게 표방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하고 네. 더 큰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임을 이후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네.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퇴임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도 전혀 아는 게 없고요. 그래요? 다만 얼마 전에 네, 지금 네. 질문하신 양산 사저가 사진에 한번 이렇게 그래, 네. 지금 낫더라고요. 가림막 그러니까 가림막 이렇게, 위로 예. 살짝 예. 지붕이 올라오는. 저도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 문 대통령님이 그 양산 사저에 있을 때도 보면 내려가서 뭐 풀밭 가꾸고 그다음 식물도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저에 내려가서 굉장히 조용한 삶을 사실 것 같다는 전망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정치적인 그 전면은 안 나서더라도 그래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거다. 이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아직도 임기 4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 말년이 없는 정부로서 코로나 극복에 국민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때쯤 지지율이 45%를 넘나드는 현직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박수성님도 이제 지역구 예, 충청도 예. 지역구가 있으신데 이번에 이제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역구 도전해서 국회로 들어가실 겁니까? 예, 그것이야 뭐 앞으로 한 2, 3년 후의 일이니까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소망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현재로는 청와대 모든 참모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국민들께서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네.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네.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딱 말씀하시네요. 매뉴얼대로 딱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박수성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